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위 주체자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 뉴스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키워드에 당진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건 행안부의 등장은 행안부 지원 사업이 지금 완전히 축소되었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들이 계속 뉴스기사에 함께 검색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진시에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당진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그 정책들이 그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당진시 주민자치를 그동안 끌어올리는 과정 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계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 연구할 때 앞단에 있었던 거는 그 뉴스 기사에 당진시,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것들이 얼마큼 자주 언급이 되었느냐,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알고 봤더니 장소와 주민자치 주체인 민간 주체인 여러분들과 행정 주체, 공공 주체인 당진시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막 잘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성과도 더 중요한데 그리고 그 성과 안에 그 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성과보다는 이제는 당진시 주민자치에는 과정을 더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내실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숙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가면은 우리 단체들 많잖아요. 개발위원회, 통장협의회 돼 있고, 그 밖에 뭐 적십자나 아니면 여러 뭐 새마을 지도자회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깊이 있게 연결해서 협력하는 게 숙제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땡땡 지역에 큰일 났어요. 이 통장 협의회가 주민자치를 보이콧하는 사단이 생겼어요. 공감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생기듯이 뚝 떨어지더니 거기 수당도 받고, 우리는 그동안 뭐 공사만 쭉 해왔었는데 수당도 받고 하는 일이 우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고, 뭐 이장도 통장들은 뭐 호구야?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님께서 그 지역에 그 사단이 났었던 계기가 주민자치회 회장님께서 술자리에서 실수하셨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주민자치 밑으로 모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만하지, 그죠?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제일 뒤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 코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위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어설프게 교육을 받으셔서 술자에서 그 얘기 하시는 바람에 이 통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그러셨어요. 위원장님한테 쫓아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신임 회장님도 아마 위원 시절에, 그다음에 지금 현 회장님도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업하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주민자치회는 사업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다가 보면은 앉아 계신 우리 회장님, 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번아웃 됩니다. 주민자치 사업하라고 돈 줬는데 그럼 뭐해? 그거는
주민분들과 지역사회가 단체가 주민자치가 이런 거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비용들이에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사업에 해줘봐야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무슨 생색내기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민자치가 그걸 또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번아웃되고,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 지역에 있는 아니면 노동단체, 아니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그 사업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뒤에서 받들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쉽게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 저의 생각과 똑같이 공무원들 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주민자치회가 원래는 지방 그 자치법 안에 법령 조항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방분권법 안에 3개 조, 27, 28, 29조 요 3개 조항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뭘 하나 집행을 하더라도 관련 근거가 없어서 요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입장에서 좀 고민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야, 씨, 그거 왜 안 돼? 그거 주면 되잖아. 근데 행정은 행정이 사실 행정에서도 이게 내 돈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지. 정당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면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내려주라는 오더를 내리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거가 부족해서 못 내려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공무원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앞에 나왔었던 뉴스 기사,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우리 회장님들, 또 우리 지원관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설문은 자치지원관님하고 회장님 전체 읍면동이니까 14개, 읍면동에 14분씩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원 위원님들은 각 읍면동별로 5분씩 그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는 주민자치회 구성하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앞으로 개선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끝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개인의 동기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봤었습니다. 전체 응답하신 분은 지금 표와 같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장님들은 연령대가 50대, 60대가 작년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50대, 60대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자치 지원단 분께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있다 라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서울에 제가 성동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두 어르신이 담배 핀다고 싸움이 났어요. 80대 어르신이 야,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담배 피냐 했는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라고 하는 게 75이었어요. 위에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5살이라 그래도 한참 동생인 거죠. 위에 70대 형님들이 보시기에 50대, 60대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 거죠. 그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훈수 누가 듭니까? 형님들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도 주민자치회 안에서 알게 보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 원수는 이 20명에서 30명 사이에 한 26명이 평균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회의수를 보면은 각 주민자치회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회의하는 곳이 39회를 했어요. 연간. 그럼 월 평균 약 한 3번 이상. 가장 적게 한 곳은 월 1회. 정기회의 한 번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집계 하는 동안 잠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분과회의, 임원회의 다 합쳐서 낸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회의만 낸 곳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나 가장 많이 하는 곳은 39회, 가장 적게 하는 곳은 12회, 한 달 기준으로 한 번에서 3번이나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협력기관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어디 면이 가장 많이 13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면은 우리 당진시 안에서도 보면 저기 잘한다, 저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지금 13개 기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만 보면은 주민자치회는 독립적인 하나의 이 조직인데 굳이 협력을 해? 안 그래요. 주민자치회는 협력의 방식과 내용, 그 양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기관의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당진시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지금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요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거는 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과제, 우리 당진시 주민자치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가 해야 되는 중점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시임회장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영역일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뭘 해야 되는지. 회장님들은 주민 참여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치 계획 수립 얼만큼 하세요? 1년짜리 하시죠. 올해 거 하고 또 내년 하면 내년 거 하고. 우린 그래서 그 자치 계획을 매년 총회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자치 계획은 1년짜리로 세우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자치 계획이 아니라 연간 자치 계획이에요. 자치 계획 중에 또 중요한 자치 계획이 있는데 중장기 자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세웠습니까? 당진시에 있는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기 주민자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회장님들 주민자치회에 중기자치 계획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보셨더라도 대충 이렇게 넘기셨을지도 몰라요. 우리 각 읍면동에 돌아가시면 지원관님들 계시잖아요. 지원관님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 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계획 중기코 세운 게 있어요. 연간 자치계획은 중기 자치계획을 바탕으로 그 해에 뭐 할까? 이걸 수립하는 게 연간 자치계획. 우리가 총회 때 매년 승인하는 거예요. 중기 자치계획도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3년짜리 또는 5년짜리 중기 자치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중기 자치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자치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연간 자치계획은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중기 자치계획에 처음에 수립했던 것과 달리.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2년, 3년, 5년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서 중기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전체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3년짜리 5년짜리 한번 수립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면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임 자치회장님이 그동안 쭉 사업을 펼쳐놨었는데 후임 자치회장님이 다 철수해버립니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새로운 자치회장님께서 관심이 없어지면 그 사업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이잖아요. 우리는 지역사회잖아요.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이 되는 그런 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마을로 보고 지역사회라고 이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의 주민분들한테 1년,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이 사업, 저 사업 막 벌려놨던 것들이 회장님 바뀌면 싹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면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자치계획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중요성을 거기에 깊이 있게 좀 두어라. 이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회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기준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 교육, 보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상적인 회장님이 바뀌었을 때 자치회의 응집력이나 자치회의 활성화 정도가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회장님 바뀌면 떨어집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구조, 대부분의 많은 자치회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요. 계속 톱날이 되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러면 우리는 계속 뭐 한다? 맨땅에 힘이 갑니다. 그래서 중기자치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께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관심 유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주민자치 회장님의 관심이에요. 당연히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 회장님께서는 특별히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구성원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생각의 결이 하나는 같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튼 전체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잘 참여시켜야 된다. 그걸 뭘로 한다?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사업비 약 2,500만 원 정도 그 사업비를 갖고 주민들의 관심을 자꾸 유도하는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자치가 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고사업비를 활용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큰 사업비, 우리 지역에 농소를 싹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런 큰 사업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 예산이라는 거 있고요. 우리 당진시에는 또 시책 제한이라는 그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자문자같이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성공적인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민자치의 구성원에 참여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네.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의지가 없는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억지로 그 의지를 막 심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님, 군수님들을 아시는 분들께서 막 거기서 이번에 뭐 주민자치 어쩌저쩌저 신경 써줘야 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정은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 그 계획은 최소한 1년 전에 지금이 9월이잖아요. 내년 사업 이제 거의 다 결정나고 있어요. 내년 사업 다 결정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바뀌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임기 기간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수소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임기 안에 하겠다. 이 큰 계획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끼워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시장님의 의지를 강제로 주입할 수는 없으나 시장님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차후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자치회 구성원의 참여예요. 주민자치회는 봉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는 명예를 쌓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리더로서 정재계로 나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야기한 건 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주민자치회 회장님 출신의 군의원, 시의원 많습니다. 네. 당진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진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 지역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맥을 쌓아서 내 사업장에 사업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회 회의보다는 주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몸빵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정치 나가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자치회를 잘 하시는 분이 정치도 하시면 더욱더 자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사업이 더 번창하면 그분께서는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봉사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셔야 돼요. 어떤 분께서는 마을에 우리 각 주민자치회를 한 분씩 계실 거예요. 오지랖 떠시는 분, 오지랖 퍼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뭘 하시는 거냐면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모르시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나팔수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또 정재계 쪽에 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회가 좀 더 자치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주셔야죠. 줄을 역할을.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신 20명 또는 30명의 이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미션들을 던져줘야 된다. 누가? 임원진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임원진에서. 저는 당진에 고래가 있는 걸 압니다. 어떤 고래냐면 고대에 있어요. 고대에 고래가 있어요. 큰 고래. 가서 딱 봤더니 집이에요. 유명한 집이죠. 그 유명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다고 차를 끌고 근처까지 가서 사진만 찍고 도망가도 많대요. 그분들이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그 맛있는 콩국수집 가서 국수 한 번 먹고 가주면 얼마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고대면에 있는 우리 고래집 위원님께서는 내가 우리 고래집을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미션인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한테 그런 고민들, 역할들을 다 주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다음 네,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좀 네, 협력 대상이나 그 뭘 물어본 거냐면 협력 대상 또는 주요 갈등자, 우리 주민자치회로 생각하면 다른 단체들, 풍성협의회나 그런 분들과의 갈등이 있냐라고 하면 주민자치회장님은 그냥 노멀해요, 노멀. 네. 그냥 뭐 큰 갈등 없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 구성원들께서는 네. 보통 이상이 이만큼이에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냥 그래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께서는 갈등이 있어. 왜 그렇게 느낄까요? 주민자치회에 계신 구성원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계신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만 하십니까? 아니죠.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 거기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내가 대신 거기 앞에 나와서 대신 싸워줄 수는 없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장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주민자치의 한계, 해결 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있느냐? 주민자치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사업 뭐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역의 의제를 맨날 행정에서 발굴해 내라는데 의제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총회하라고 하는데 나 이번에 신임이라서 잘 몰라. 지원관이 시킨 대로 해야 되나? 아니야. 전 부회장님이 있었지.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새로운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해결 방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회장님께서는 어렵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통 이상이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소통이에요. 정보소통. 우리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님들로 구성된 것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지원관님들도 정례적으로 만나요. 거기서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그분들이 무엇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창구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견은 넣지 마십시오. 개인의 의견을 넣는 순간 모든 화살이 본인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대요, 저런 사례가 있대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자치에 전파해주는 전파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게 하는 거, 각 읍면동에 있는 사례들을. 그게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서울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에 사업장 가입자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주민자치 회장을 하라는 강한 추대를 받았으나 그럴 수 없다고 분과장까지만 했었는데 갈등이 이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제를 찾는 이 방법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디서 얻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진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학습하는 기회에 그냥 앉아서 좋은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하나보다 이거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랑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도. 시에도 요청하고 우리 읍면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장님한테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을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지역사회가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건 제가 다는 몰라도 몇 군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개입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외지인이에요. 결국 그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올라가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갈등도 의제 발굴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이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과 앞에서 뉴스하고 공무원들의 인터뷰 내용들과 같이 했던 것들을 쭉 살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당신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이 갈등들이 좀 있었죠. 위원 정수에 대해서 이거는 시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 협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당진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물론 20명에서 30명 사이니까 탄력 구간이 있죠, 그죠? 근데 인구가 적은 지역 아니면 지역의 참여 활성화가 적은 지역에서는 20명 채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위원님 좀 해달라고 새로운 신규 위원 뽑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부탁해서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이란 말이 빠지고 회로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이런 회의체는 기후 위기 회의인가요? 전 세계 회의. 무슨 회의 하는 거는 규모가 커요. 엄청 큽니다. 원자력 그 갈등 조정을 위한 국민회의 이런 것들 예전에 울산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300명이에요.
회를 만든 이유는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사들을 게시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민의 모임, 주민자치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만 두고 몇 명 이상으로 각 읍면동의 재량을 맡긴다, 이런 것들을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법령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인원수에 대한 거는 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진시에서 작년에 이 과업시설 이 용역 보고서를 받고 아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공통된 의견들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좀, 당진이니까 앞서가는 선도 주민자치 지역 당진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걸 만들어내야죠. 요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역할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주민자치회 그동안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상 받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주민자치회 정말 제대로 돌려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상 받겠다라고 생각을 임원분들께서 특히 생각을 하시는 순간 위원님들 번아웃 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왜? 사업을 자꾸 보려고 합니까? 그것보다는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사회 전체가 자치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정으로부터 현재 완전히 독립적일까? 행정에서 모든 보조금을 딱 끊어버린다고.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버린다고요. 우리 주민자치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잠깐 해보세요. 그동안은 행정도 뭐 나라의 트렌드가 그러니 이렇게 가자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자치를 강화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자치가 시작이 되었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많이 나눠놨습니다. 지방정부한테 권력을 많이 이양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독특한 상황이 있으니 그 지방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지방정부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방정부는 그 권력을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주민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근데 그 주민분들은 누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회가 대변하고 있는 건 일부예요. 지금 의회가 하는 주된 역할은 행정이 하는 일을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이지 주민분들이 현장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위로 올리는 바텀업 방식의 이러한 정책들을 의회가 제안할 수는 없어요. 행정이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 민주화되는 그런 국가,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주민자치는 대세예요. 못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서 이제는 사업 좀 들어가세요. 사업. 왜 힘들게 그렇게 벽화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포장해서 다 배달하시고, 우리 동네마다 적십자회 있잖아요. 적십자회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내면 되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로타리 클럽이나 아니면 경영자협회한테 또는 뭐 지역에 이렇게 그 헌사를 하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1년에 한 얼마씩 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잡아서 적십자에 연결시켜주는 것까지가 주민자치 역할이에요. 그럼 적십자회에서는 그걸 마련하면서 회원님들한테 회비를 걷는다는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사업은 많이 하지 마시라. 사업이 잘 되면 넘겨주세요. 지역 교육이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지역의 교육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 교육협동조합에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넘겨주세요. 계속 그거 끌고 안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서로가 힘들어진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주민자치회잖아요. 자치회가 하나가 해야 되는 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 끌어내고 그걸 지역사회에서 상향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실현해보는 역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례 재개정해야죠. 우리 저기 합덕에 있는
뭐 합덕역 앞에 무슨 관광 무슨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관광센터만 만들어질 거예요.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합덕으로 있는 뭐 천주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지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초기에 관광 플러스 알파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당진시에서 조례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주민 발의 조례를 제안하는 것도 주민 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미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교육 필요하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 주민자치위원분들, 우리 주민분들에게 교육은 꼭 필요하다. 동의하세요? 네. 예. 교육 그래서 얼마나 하세요? 안 합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 교육은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오늘 날 잡아서 시간 겨우겨우 맞춰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자치센터 가 있어요. 자치센터 없는 읍면동 없습니다. 자치센터에서 뭐해요? 요가, 노래교실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주민자치 관련한 것도 교육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계된 교육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주민분들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 거기서 교육받게 하고, 그러면 협동조합 교육을 쭉 받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이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에서 그 협동조합의 총회 안착을 돕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라. 거기 주민자치센터 강사 누가 나갑니까? 평생교육사업비에서 나가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안 나가잖아요.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 주민자치와 관계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앉아 계신 주민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앉아 계신 주민분들이 자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잠깐 할게요. 쓰러졌죠. 스스로.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앞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그다음 성과들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주민자치가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근데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제일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의 존재 기반, 주민자치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주민이에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돼. 행정에서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반대해. 송산 쪽에는 아까도 보니까 뭐 가공리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지금 개발 계획 막 수립돼 있잖아요. 그 주민 갈등 100% 일어납니다. 뭐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등에 업고 있어야 돼요. 그 주민을 등에 업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주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주민들이 모여있는 사회단체장, 직능단체장 또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또는 회의를 한다. 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회의하고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술값이야 못 내지만 밥값을 주민자치회가 내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현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를 토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문제들을 주민자치회가 시와 우리 면과 읍, 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된 이 모습이 의제라는 이름이에요. 의제. 의제를 매년 새롭게 이번에 뭐 하지? 야, 우리 마을 마을 동아리, 주민자치 의제 발굴 동아리 구성하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평상시에 하세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야 이거 우리 동네 이거 문제야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절대로 혼자 개인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동네 사시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많으면 지역의 의제가 되는 거고, 생각보다 적으면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회가 상시적으로 의제 발굴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걸 쭉 과정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포지셔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대관령에 가면 또는 우리 여기 홍성에 가면 소들 방목하죠. 소에다가 코에 고비 걸어갖고 끌고 가는 게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에는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어떤 개냐면 양치기 개, 소몰이 개. 몰고 가라. 그래서 앞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저쪽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뒤에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에 땀나서 뛰어다녀야죠. 그게 주민자치에만 하는 거예요. 자치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치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피해 있어요. 면천이 이렇게 생겼다니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면천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면천이 이랬대요. 저 거리 청소할 때 동원 되신 분 있으시죠? 네. 청소한다 나가라 그래서. 많이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진 씨 옛 사진 공모전 기지시 줄다리입니까? 저기 뭐 대성 뭐 써있고 저 때 돈 받고 하셨어요? 수당 받고 하셨어요? 저런 거? 저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발적 참여예요. 그죠? 마을에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지금 말고 마을에 부부싸움 맨날 하는 집 있잖아요. 또 그런 집. 아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와이프를 샌드백처럼 이렇게 때리시는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집 애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싸움 말려달라고 어디로 갑니까? 옆집으로 가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어이씨 나는 안 갈래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집 가서 밟지는 않죠. 보통 발로 밟지는 않죠. 그 집 가서 아저씨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국가장 앞에 가서 막걸리 하나 하고 같이 먹고 너 왜 그러냐 훈계하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이 있어서 쌀을 못 먹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아이는 최소한 옆집에서 밥 먹자 미정아 철수야 밥 먹자 데리고 와서 밥 먹었잖아요. 이게 자치예요. 자치. 마을에 수해가 크게 나서 마을 유일하게 읍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끊겼어. 다리 놔야 돼. 면에서 와서 놔줍니까? 아니에요. 당장 불편한 주민분들이 그 다리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행정에 너무 기대되어 있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행정한테 밀어넣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정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다. 그 방법이 뭐다? 주민자치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다시 옛날처럼 가난한 시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다 해결해 줍니다.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다 해결해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죽이라도 하나 끓여다 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 차 한 번 태워서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그건 누가예요? 가족과 이웃이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고 그게 자치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행정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의존하는 국민, 의존하는 주민분들로 인해서 딱 정체되는 순간 더 이상 좋은 지자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살려줄 자치자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민자치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간다고 하면 정말 그동안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만들어졌던 이 당진시 주민자치가 다시 한번 전국 최고로 다른 지자체를 끌고 가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